작곡 캠프 애니메이션 파트의 데드라인을 지키는 게 왁타버스 팬츠들을 위한 코너 주간 왕물원 인터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간 왕물원에 모신 분들은 작곡 캠프의 대미를 장식해주신 청춘 펀치 팀을 모셨습니다. 청춘의 따스로 올려라 안 나오잖아 어떡해 그냥 개두들겨 맞아. 아마 모르는 팬츠분들은 없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펀트에서 보컬이랑 감독이랑 맡은 고정 멤버 권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춘펀치에서 작곡을 맡은 루이지 박스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작곡 캠프에서 비주얼을 맡은 김치만두 번영 텍사스가라고 합니다. 청춘 펀치팀 3D 애니메이터 김호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춘펀치에서 3D 맡았던 뱅큐입니다. 3D 모델링, 텍스처링을 맡은 메론소다라고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공통 질문 하나 드리고 개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펀치라는 제목은 열혈, 도전 등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도전 정신을 일깨워주는 여러분들 스스로의 청춘 펀치는 어떤 것인지 한마디로 표현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배트드로의 청춘 펀치는 권감독이라는 이름 같아요. 처음에 권감독으로 데뷔하고 나서 만든 게 최고점이다 보니까 제 자신이 그거보다 더 나은 작업, 그리고 한번 작업을 만들 때마다 예전에 했던 그 작업물을 통해서 배워나가면서 고점을 깨야겠다라고 계속 제 자신을 도전시키게 만드는 이름의 무게? 권감독이라는 명칭 자체가 제 자신을 채찍질하고 더 불타오르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두 가지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꾸준함이고 두 번째는 발자취였는데요. 그 두 개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어쩌다 왁타버스 이렇게 참여하게 돼서 인터뷰 자리에 있고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도 잠깐 음악 작업을 해서 그만뒀으면 아마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저는 1년의 마무리나 작업들을 그래도 꾸준하게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했었거든요. 꾸준함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 발자취도 생기고 그 발자취를 바라보니까 더 꾸준하게 할 수 있고 계속해서 이 선순환이 많이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있게 말하면 어떡해요? 난 드립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치만두님에게 청춘 펀치는 어떤 것일까요? 왁구님에게 향하는 내 마음. 저- 왁구님 이렇게 하나만 점수를- 바라보고 달려온 이 인생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제 청춘 펀치는 이 애니메이션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좋은 퀄리티의 애니메이션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역량을 뽐내고 극장에서 아니면은 가정집 TV에 걸릴 때마다 벅차오르는 감정? 그런 게 있어서 제 청춘 펀치는 애니메이션 그 자체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인 것 같아요. 팬들이 왁타버스를 사랑해주시는 만큼 주목이 되잖아요. 이번 작업을 하면서 또 다른 권민님과 또 다른 만두님을 보여드리면서 또 그들의 히어로물 이런 거는 또 언제 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더 멋있게 예쁘게 표현하려고 작업을 불태운 것 같습니다. 발전을 항상 하고 싶어 하고 새로운 걸 배우고 그걸 제 걸로 만드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새로운 도전? 능력 있는 주변 동료 작업자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의 결과물에 딸리지 않는 그런 결과물을 내고 싶다. 저 스스로를 찍지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개인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춘 펀치 작업에는 정말 많은 뛰어난 작업자분들이 도움을 많이 주셨는데요. 이런 인재분들을 모셔올 수 있었던 권동부의 비밀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비밀이라 할 거 없이 같이 여러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뮤직비디오 제작과 공예 활동을 하면서 잘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나랑 취향이 맞는 분들을 찾는 게 일단 우선인 것 같아요. 결국 취향이 안 맞아버리면 좀 어긋나기 때문에 계속 머릿속에 뇌를 굴립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요긴하게 써먹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이 분들의 최고의 포지션을 찾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저보다 지식이 많은 분들을 무조건 영입을 합니다. 그분들의 말에 무조건 귀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돼요. 그분들이 결국 이제 방향성과 그걸 어떻게 구현해 나갈지는 그분들이 훨씬 노하우나 이런 걸 잘 알기 때문에 이게 같이 훈련하고 스터디하는 느낌으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권민님께서 이제 박학다식, 다재다능, 육각형 천재 감독이란 말이 매우 잘 어울리는 고매미자 작업자이신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시게 된 그 배경과 과정이 조금 궁금합니다. 근데 이거는 좀 제가 운이 좋은 편이긴 한데 대학교를 원래 영화를 배우다가
영화과에 3D 수업이 한 번 있어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들었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냥 입문 단계로 들었는데 그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수업을 더 집중적으로 들으면서 나도 나중에 3D 회사에서 애니메이터로 일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왁타버스를 하게 되면서 사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걸 하고 싶었어요. 애니메이션을. 그때는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려면 특별한 전용 컨트롤러가 들어가 있는 리깅을 써야 되거든요. 그게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투루러버 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퀄리티가 안타깝게 되긴 했는데, 왁타버스 안에서 다른 분들이나 이런 쪽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그 컨트롤러를 만드는 방법을 찾았어요. 이래야 드디어 애니메이션을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한 게 액터였고, 액터를 기점으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면 그나마 좀 나올 수 있겠다 해서 그걸 통해서 아마 청춘 펀치가 더 짧은 시간 내에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권 감독님의 작품들이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지금의 청춘 펀치가 완성이 된 거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왁타버스를 하면서 모아놨던 지식들을 이번에 다 총출동해가지고 만든 게 청춘 펀치다.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청춘 펀치의 또 다른 아티스트이시죠, 김치만두님께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춘 펀치에서는 이제 활기 넘치는 인물들의 액션이 매우 인상 깊었는데요. 이러한 활기 넘치는 장면들을 위해 특별히 리깅에서 신경 쓰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VR챗 아바타를 위주로 만들어 봤었거든요. 최대한 MMD 돌아가는 거랑 트래커에 맞춰서 리깅을 해서 애니메이션 리깅 할 때는 살짝 다르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VR챗 리깅 같은 경우는 트래커가 자꾸 꼬인단 말이에요. 그거를 감안해서 뼈를 가운데에 넣어야 되는데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튀어나오게 하기 위해 뼈의 위치를 다른 곳에 위치하거나 약간 이런 방식을 쓰더라고요. 애니메이션 쪽 리깅 할 때는. 원래는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다리 중간이 아니라 무릎 바깥쪽에 가깝게 하기는 맞습니다. 합니다. 그거 옛날에 만들어놨던 바디를 수정해서 쓴 거거든요. 그런데 VR챗의 기준에 맞춰서 리깅돼 있어서 약간 그 부분에서 좀 수정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냥 솔직히 뭐 다른 팀은 그냥 쓰는데 권미님이 워낙 잘 알아보셔서 수정 네네. 요청하면은 그냥 수정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노래에서 만두님의 보컬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이렇게 훌륭한 곡을 녹음하기까지 그 과정이 녹록치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녹음하면서 가장 힘드셨던 부분은 어디였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저는 모든 노래가 힘들기 때문에 루이지 박스님한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제가 대신 말씀드리는 게 좀 웃기지만, 기본적으로 녹음을 할 때는 일반인들이 그 요구되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을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이 음까지 올리세요, 이런 것들이 사실 살면서 저희가 뭐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우지 않으니까 음각이나 다른 사람이 현장에서 바로바로 알려줘야 되는 걸 좀 터득해서 써야 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조금 힘드시지 않았을까 좀 싶었고, 생각 외로 은근히 잘 따라오셔서 잘 마무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나오지도 않았죠 제 파트. 근데 그거 녹음하는데 4시간 걸려가지고. 그 파트 다들 막 이제 잘 빚었다, 잘 나왔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듣자마자 메카 만들어 해가지고 그나마 이게 빚은 게 뺐는데. 그 정도입니다. 보컬 디렉 얘기가 나온 김에 루이지박스님께 보컬 디렉 관련해서 연이은 질문을 하나 조금 드리자면, 공개 당일의 인터뷰에서 레이님께서 만두님의 보컬 디렉팅 해주실 때 아기가 아장아장 걷듯이 안내하는 느낌으로 진행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이 네. 외에 보컬 디렉팅 과정에서 발생한 만두님과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혹시 추가로 조금 있을까요? 꼭 단계에서 하나 고민했던 게 뭐냐면, 만두님의 남자 초등학생 보이스 특성상 기본 톤이 높기 때문에 옥타브를 어디로 잡아야 될지 가장 컸어요. 이게 남자가 부르면 언제나 돌인데, 지금 잼민 입장에서 이거 한 옥타브 올리면 언제나 돌아가는 이렇게 1옥타브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1옥타브를 또 낮추면 언제나 돌아가 이렇게 너무 낮아지니까 이 옥타브를 어디로 잡아야 되지가 일단 처음에 저랑 레이님이 가장 먼저 이야기를 했었고, 처음에는 낮춘 쪽으로 들어봤는데 잠깐 이거는 no stop, 자 그래서 1옥타브 올려서 갑시다 해서 1옥타브 올려서 쭉 갔는데, 이제 중간에 그 옥타브가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음이 가끔 좀 너무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두님이 부르실 때 가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그 현장에서 바로 살짝 음을 바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가 이렇게 디렉팅을 다 하나 했어야 되는데, 이게 레이님이 제가 막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하면은 레이님이 자 만두님 따라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입력하자마자 바로 아웃풋을 또 해주셔가지고, 아무래도 좀 레이님이 진짜 그 믹싱 그 녹음 디렉터처럼 잘
만두님을 이끌어 주셨던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힘들었던 점이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도 못 알아먹었어요. 뭐라는지. 그러니까 악이 아장아장 걷기로 가는 거예요. 그냥 가자, 그냥 앞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런 느낌으로 작업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럼 다시 만두님 질문으로 조금 돌아가 보자면 그 녹음 과정에 대해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만두님 파트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리 많진 않았는데 노래 다른 파트에서 아, 이 부분은 내가 불렀어야 됐는데 하고 생각할 만큼 욕심이 나는 파트가 혹시 있으셨나요? 와,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진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노래 파트에 욕심을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제발 줄여달라고 싹싹 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역으로 질문을 드리자면 작곡가님 혹시 만두님 녹음시켜보고 싶으셨던 파트 있으셨나요? 저는 일단 무조건 후렴은 한번 부르셔야 된다라는 입장이라서 여러분들이 2절의 후렴 부분 들어보실 때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눈을 감으시고 가운데에서 살짝 왼쪽인데 아래쪽에 만두님 보이스가 들릴 거예요. 후렴을 부르셔서 저희가 넣었는데 이제 막 무슨 어디 나무위키나 이런 데는 이제 만두님이 안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제 열심히 부르셨고 아무튼 네,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만두님께 질문을 드리자면 이번에 피처링으로 참여하신 툴라님의 섭외를 만두님께서 맡아주셨다고 하는데 혹시 이 비하인드를 조금만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은 제가 메일을 보냈다고 했었잖아요. 애니메이션 주제가로 유명하신 분들한테 다 보냈어요. 아, 툴라님은 유튜브 활동 열심히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답장 주시지 않을까 하고 장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우리 와우. 1000만 감독 권민을 보유했으며 1000만 가수 김치만두 번영태 사스가 합쳐서 2000만 가수가 지금 뮤비 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와주실 수 있냐 하고 불화를 좀 매물이잖아. 아주 예의 있게 엄마한테 적어달라 그래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어쩌고저쩌고 저는 누구입니다. 육하 원칙에 따라 보내서 그렇게 아주 잘 캐스팅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드리죠. 아주 감사드립니다, 툴라님. 네, 이제 다음으로 마지막이죠. 이번 곡을 작곡해주신 루이지 박스님께 개인 질문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어가지고 질문을 많이 드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의 질문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각 세션 분들이 돋보이면서 굉장히 잘 어우러진 청춘 펀치였는데요. 이렇게 많은 세션 분들과의 협업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몇 가지 들을 수 있을까요? 이전에는 원래 하우 투 러브도 악기도 다 제가 녹음을 했었고 네네. 그 전에 있는 악기도 전부 다 제가 했다가 작곡 캠프라는 이 자리는 제가 생각했을 땐 더 이상 똥맛들로 놀기에는 살짝 이 궤를 달리하게 됐다 생각을 해서 나도 어느 정도 이제 퀄리티 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뭐 열혈, 디지몬, 청춘 이런 느낌의 시원한 느낌의 락을 원해서 기타는 그런 사운드를 잘 내시는 분, 베이스는 조금 기본적인 라인 위주의 강렬한 락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제가 모집을 하게 됐고요. 세션 분들한테도 편곡에 관련한 질문을 많이 여쭤봤었어요. 원래는 이 곡이 인트로가 32초인가 그랬어요. 오.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좀 자르고 그리고 뒤에 이제 브릿지 부분도 좀 더 뭔가 격양될 수 있는 코드나 멜로디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조언들을 사실 주셨고요. 작업은 제가 했어도 그런 조언을 받아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서 만드는 것도 어찌됐건 도움을 주신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조언을 주셔서 제가 다시 생각을 해보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게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음악으로 협업한 첫 곡이에요. 저한테는 이 세션 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런 기회나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서 낼 수 있었던 정말 최고의 기회와 장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번 뮤직비디오의 애니메이팅을 맡아주셨던 김호프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분량을 위해서 프레임을 줄이면서 프리비즈와 애니메이션 타이밍이 맞지 않아서 대부분의 작업을 다시 진행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으실까요? 아, 예, 맞습니다. 이처럼 작업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해야 했던 상황에서 어떻게 그 데드라인 안에 그렇게 완벽한 결과물을 내신 건지 궁금합니다. 사실 롱테이크 부분은 전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쉽게 가려다가 고생을 사서 한 건데 청춘펀치 팀에 참여하자마자 극장판 작업이랑 마법소녀 변신 작업을 이렇게 그 롱테이크 부분 연출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가지고 작곡 캠프 애니메이션 파트의 데드라인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겠다 빨리 판단을 했어요. 건민님께 DM으로 간곡히 말씀드렸더니 금방 해외에서 일하시는 작업자분을 데려와가지고 프리비즈를 제작을 해주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작업을 해서 주실 줄 알았는데 제 상상 이상으로 자세하게 프리비즈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야, 이건 내가 타이밍 좀 조절하고 캐릭터 액팅만 하면 되겠다. 프리비즈 파일에 그대로 작업을 한 거예요. 쉽게 가려고 거기다 그냥 그대로 작업을 했는데 사실 그러면 안 됐던 거였죠. 사실은 그걸 참고해서 제가 작업을 했으면 복잡하게 갈 일이 없었을 텐데 애니메이터만의 이유로 제가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프리비즈 작업해주신
핵심 연출 부분들만 살리고 나머지들은 그 날린 다음에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조정하는 와중에 약간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을까요? 체력적으로도 한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더 집중해서 더 멋있게 작업을 하지 못한 게 아쉽다. 진짜 이 정도의 열정, 청춘 펀치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완성도 높은 작업물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입니다. 호프님께서 처음에 생각하셨던 그 노래 초기와 최종 결과물이 서로 얼마나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3개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롱테이크고 두 번째가 미남으로 변한 권민님과 만두님이 화면을 향해서 펀치하고 임팩트 있는 슬로우 모션 장면, 그리고 맨 마지막 엔딩 크레딧 나오는 그 장면, 처음과 좀 달라졌습니다. 뭐 어떤 부분이 이렇게 달라진 거죠? 스토리보드 상에서는 팔만 정권 지르기 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는데 3D로 표현을 했을 땐 거기서 임팩트가 있어야 되는데 임팩트가 없고 약간 좀 맹한 거예요. 힘있게 주먹을 친다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 느낌이 좀 안 나서 저희 작곡 캠프 팀에 올렸더니 좀 더 역동적으로 해달라고 해주셔서 좀 고민을 하다가 전신이 다 나오게, 마치 슈퍼맨이 날아와서 펀치를 날리는 것처럼 몸이 다 나오게 둘 다 변경을 했어요. 아, 처음에는 항체만 나왔군요. 어떤 느낌인지 대충 예상은 갑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호프님께서 담당해주신 애니메이션 씬들이 역동적이고 박진감이 넘쳤는데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할 때 작업하시면서 이 부분 조금 맛있었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미남 만두와 미남 권민이 둘이 동시에 화면을 향해 펀치를 날리고 슬로우 모션이 나왔던 그 부분도 그렇고, 그 마지막에 사용했던 샷은 카메라가 뒤로 쭉 빠졌다가 하늘 위로 이렇게 올려다보거든요. 그러면서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내려오는 식인데 그 부분도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열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아트 디렉팅과 3D 슈퍼바이징을 맡아주신 뱅큐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뱅큐님께서 생생한 비표현으로 더욱 작품에 몰입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작품 하실 때 어떤 분위기를 상상하시고 작업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스토리가 히어로물이어가지고 비주얼적으로 이제 쉽게 누가 착한지 그리고 나쁜지 따라 가이드를 잡았고요. 놀이터에서 이제 싸울 때 따뜻한 빛으로 표현하고, 콜라님이 괴물 드셨을 때는 그림자를 넣어서 위기감 같은 거를 좀 더 넣고 싶었었고, 마지막에 이제 전투씬으로 가면은 괴물이 두 번째 페이지로 갈 때 이제 하늘이 처음에 파란 하늘이었다가 몬스터를 죽이고 나서 석양이 졌는데 하늘 채도를 좀 더 많이 빼가지고 좀 더 잿빛 하늘 느낌을 내면서 연기도 좀 넣어달라고 부탁드렸었고, 잿빛 하늘에서 유일하게 밝아질 때가 두 번이 있었는데 그때가 이제 만두님이 등장해가지고 점프할 때랑 역광을 받으면서 권미님이 스케이트보드 타고 내려올 때 두 사람이 이 세계에서 유일한 희망이다 이런 느낌을 내고 싶었습니다. 그쪽 세계에서는 최강의 히어로니까요. 자, 다음 질문으로 뱅큐님의 섬세한 라이팅 피드백 덕분에 애니메이션이 더욱 실감나 보였는데요. 피드백을 하실 때 이 부분 좀 신경 썼다 하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블렌더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 비슷하게 보여요. 배경이랑 캐릭터랑. 떨어뜨리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피드백을 드리면서 림라이트 넣는 거를 꼭 부탁드렸었고, 나머지 피드백들은 합성 쪽에 로키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그대로 잘 예쁘게 해주셨어가지고. 웬만하면 이 피드백을 하셨을 때 작업이 다시 돌아오잖아요. 만족도는 퍼센트로 따지면 몇 퍼센트가 될까요? 저는 이게 로키님이랑 작업을 저번에도 했었었는데 확실히 로키님이 되게 꼼꼼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 95%? 90%는 대부분 진행해서 가져오셔가지고, 진행하신 뒤에는 이제 제가 다른 게 보이면은 피드백 더 드리고. 상당히 만족스러운 피드백 다시 받았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뮤비에서 등장하는 맵들을 제작해 주셨던 메론소다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링을 하신 후에 텍스처링까지 2D 느낌으로 표현하셨는데 작업하시면서 가장 이곳에 신경을 썼다 하는 곳이 있을까요? 2D 느낌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스파이 패밀리를 참고를 많이 했거든요. 모델링 작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텍스처 밀도를 높일 때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는 게 리얼한 느낌의 버튼맵들이에요. 그거를 추가하면은 2D 느낌이 너무 많이 죽어버려가지고 이거 좀 툰 느낌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혼자 디벨롭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수정도 많이 거쳤던 것 같습니다. 뮤직비디오 속 공사장 맵과 아파트 맵을 메론소다님께서 담당해 주셨는데요. 그 맵 중에
이게 더 힘들었다 하는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사장 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사장 맵이 처음 만들기 시작했는데 아무래도 배경이 한국이다 보니까 관련 에셋을 찾기도 힘들고 모델 같은 것도 건물이나 들어가는 트럭도 굉장히 많은데 저 손으로 다 빚어야 돼가지고 작곡 캠프 공개 날에 원민님이 언급을 해주셨었는데 그때 막 모델러 구할 걸 했던 게 이 공사장 씬을 만들 때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작업하신 맵 중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다 하는 맵이 있으실까요? 정성이 많이 들어간 공사장 맵이 가장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옥타버스 뮤직비디오에 들어가는 이스터에그들 찾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프리텍스처 작업해주신 타이머티코님께서 넣어주신 내수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고 권민님이 자유롭게 보드를 타는 그런 씬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초반부에 공사장 들어서기까지의 긴 골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좋았던 이스터에그는 뭐였을까요? 무로명 주소 중에 변신로 255라는 2분 55초에 이 사람들이 변신을 할 거다라는 곡선이거든요. 사실 건민님 스케이트보드 밑에 있는 것도 괴물과 건민님, 문두님이 싸우시는 그거 두 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이스터에그. 네, 이제 모든 나이스. 개인 질문을 마쳤습니다. 어느덧 벌써 인터뷰의 와우.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마무리 전에 따로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나 아니면 이번 인터뷰에 함께 해주시지는 못하였지만 청춘펀치에 참여해주신 다른 작업자분들을 대표하여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잠깐 저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100만 넘으면은 폴라님께 풀 커버 제안 드려보겠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계속 뭔가 약간 자켓 공개 날 했던 얘기 계속 반복하는 것 같아가지고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시라고요. 작업이란 게 이런 뮤비는 저 혼자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퀄리티나 이런 게 좋다는 거는 제가 포지션에 맞는 사람들을 만난 게 진짜 운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겸손함까지. 고mem이나 여기 작업하는 사람들 중에 블렌더를 쓰는 팀이 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림체가 좀 다르고 그러니까 봐봐요. 스토리보드를 애니메이션으로 센스 있게 그려오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그런 분도 그렇게 오고 마그마그마님이나 슈퍼사이님이나 블렌더 느낌으로 그렇게 만들어 와요. 제가 적재적소에 잘 썼다기보다는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하게 포지션을 나눌 수 있지 않았나. 아 권미님 너무 겸손합니다. 아니 권미님 저같이 팬이 없고 음지에 사는 사람 경험 말하자면 뒤통수 당한 경험만 반 이상이고 하라고 하면 추노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요. 근데 옆에서 해오라는 거 해온다? 이거는 권미님을 진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분이므로 꼭 잡으십시오. 저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청춘펀치 작업을 같이 해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말을 하자면 모두가 각자 자기 역할을 엄청 잘해주셔서 시청자분들께서 우와 퀄리티 대박이라는 반응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멋진 청춘펀치 곡과 뮤직비디오 만들어서 엄청 즐겁습니다. 모두 킹아! 모든 팀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특히 로키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싶고 로키님이 꿈에서도 제 피드백이 들렸다고 하셔가지고 마음이 무거운 편히 주무실 수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팀원분들이 최고의 결과물을 내주셔가지고 저도 보면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인터뷰에 나오시진 않았지만 굉장히 많이 작업을 같이 했어요.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디벨롭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 가서 이런 경험하기 정말 어려운데 청춘펀치 뮤직비디오를 만들면서 값진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러면 인터뷰를 끝내기 전에 이제 정말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에게 있어 이번 작곡 캠프는 어떤 의미였는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청춘펀치는 제게 있어서 저 자신을 확인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애니메이션 기술들을 얼마나 숙달했나, 그리고 작업할 때 내가 힘드니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습관들을 느낄 수 있겠다 싶었고, 실제로 느낀 점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액션을 더 과감하게 하자, 두 번째는 포즈 연습을 많이 하자, 세 번째는 역시 쉽게 가려고 하지 말자, 이렇게 3가지 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액터 때부터 같이 작업을 해오면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보고 싶었어요. 팀원분들 계속 만나가지고 블렌더라는 새로운 툴에서 작업을 진행해보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저한테는 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옥타버스 작업을 항상 들어가면은 비슷한 스타일로 하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옥타버스에서 처음 시도하는 거의 그런 느낌의 룩이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에 부딪히고 그거를 이뤄냈을 때 그 성취감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작업 솔직히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권민한테 시키면은 틀림없이 할 수 있을 줄 알아서 맡겨봤는데 진짜 해내서 아주 만족스러운 팀이었다. 일단 저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도전이었고, 저도 이제 파도 미담만 도대체 권민 어떤 인간인지 저도 같이 협업하면서 느꼈습니다. 파도 미담이 가만히 있는데 들립니다. 그 정도로 저도 감독님이 가지는 이 팀 분위기 형성이나 작업 진척도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프로젝트 전반적인 거 영향을 미치나 많이 겪었고, 저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에너지를 더 얻었어요. 그리고 이런 기회가 사실 저 흔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왁구님이 또 권민님과 만두님과 이렇게 나머지 모든 분들하고 작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파도 미담만 나오시는 저희의 천재적인 권 감독님, 마지막으로 이번 작곡 캠프는 어떤 의미셨나요? 저희 작곡 캠프는 몇 없는 창의력 해우소? 이거는 방송에서도 얘기를 못 드렸지만 왁타버스 작업을 하면서 진짜 하고 싶은 걸 약간 다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애니메이터로서 커리어를 쌓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런 리소스들이 많이 없잖아요. 꾸님께서도 이 왁타버스 판의 순환 구조를 잘 만드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겠지만 제가 원하는 거를 만들 수 있는 기회와 그런 인력분들이 다 계시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다 뽐낼 수 있는 그런 무대잖아요. 감독으로서나 보컬 아티스트로서나 하고 싶은 걸 많이 도전하고 보여줄 수 있었던 장소였다. 그럼 지금까지 진심 어린 답변들 너무너무 모두 감사드리고요. 바쁘신 와중에도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우 감사합니다. 아유 작곡 이런 자리 캠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청춘 감사합니다. 팀의 김오프님, 메론소바님, 뱅큐님, 권민님, 김치만두, 번영 텍사스가님, 루이지 박스님과 함께한 주간 엉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그리고 주간 엉무런 감사합니다. 최고, 주간 엉무런 많이 봐주세요. 와.